이란이 방금 평화협정을 방해해서 트럼프가 긴급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한 후 미국과 이란 간의 임시 합의에 따라 테헤란은 선박 통과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전에 허가를 요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운송로 중 하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개방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이 또 다른 압박 전술로 변해버렸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위기의 중심에 들어섰고 여러 보도에서는 선박들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당국은 유효한 허가 없이는 어떤 선박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스위스에서 진전될 예정이었던 협상은 연기됐습니다. 헤즈볼라의 새로운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다시 레바논을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그 합의가 시간을 벌기 위해 모든 틈을 이용하는 정권 앞에서 대가 없는 후퇴가 되지 않도록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강경한 봉쇄와 경제 압박, 이란 핵폭탄 저지 약속에 베팅했습니다. 이란은 민감한 시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시도하며 맞섰습니다. 테헤란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호르무즈 해협이 트럼프에 대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미국은 어떻게 아야톨라들의 손에서 합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대응할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미국 중앙사령부가 6월 18일 이란 항구로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쟁을 끝내고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열기 위해 워싱턴과 테헤란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일부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봉쇄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는 철회했지만 협정 이행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해당 지역에 군함을 계속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전략이었습니다. 통행을 허용하고 이란의 의지를 시험하며 새로운 핵개발 경쟁을 막기 위해 충분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문제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6월 19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정치적, 군사적 허가가 필요한 구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의 새로운 당국은 선박들이 최소 48시간 전에 통과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협상 기간 동안에는 통과와 관련된 보안, 환경 서비스,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메시지는 다릅니다. 테헤란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통과하는지 통제하길 원합니다. 해운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적인 항로이지 이란 정권의 사적인 관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은 또한 이란 내부에 위험한 분열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교 부문에서는 항로가 계속 열려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려 하는 반면 혁명수비대와 정권에 연관된 기관들은 이 항로를 압박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박들에게 귀항하라는 명령, 허가 요구, 이란군과의 협조 요구에 대한 보고들이 나오면서 공식적인 발표나 완전한 폐쇄 선언 없이도 사실상 운항이 중단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트럼프는 협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시장 완화의 핵심이었습니다. 6월 18일에는 해협을 통한 상업용 선박 통과가 25건으로 4월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에 정상적인 흐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협정이 시작부터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바논의 긴장이 다음 단계를 막았습니다. 스위스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새로운 긴장 고조 이후에 취소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와 베카 계곡에 있는 헤즈볼라의 목표물에 대해 일련의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도움이 되어야 할 상황이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작전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테헤란은 헤즈볼라를 압박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경제적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카타르가 중재하는 헤즈볼라와의 새로운 휴전 시도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휴전이 예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공격과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하며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헤란은 분노했고 합의가 위반됐다는 이란의 주장을 강화했으며 정권의 협상 테이블을 지연시킬 또 다른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위험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선을 통제 못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협상은 두 전장에서 동시에 인질이 됩니다. 부통령은 이란이 단지 서류에 서명했다고 해서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경제적 완화도 농축 핵물질 제거와 사찰 체제 수용과 같은 검증된 조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벤스는 또한 미국이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열려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위기의 핵심을 겨냥해 중요했습니다. 이란은 경제적으로 숨을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권이 진정한 변화를 증명하기 전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란이 선택이 아니라 약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이 60일의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전에도 그는 이 협상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것이 모든 압박을 지탱하는 기준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정권이 시간을 벌면 해상로를 확보하고 석유 판매를 하며 핵 프로그램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됩니다. 협상은 상대방이 무력이라는 선택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허가를 요구하고 항로를 통제하며 혁명수비대가 선박들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게 하는 것은 테헤란이 세계에 해협이 열려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해협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사보타주입니다. 협정을 완전히 깨지는 않지만 그 신뢰도를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응은 신속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체하면 명백한 약점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동시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를 향해서는 아직 기술적 협상의 길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의 경제적 압박이 계속된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침착함을 요청하고 레바논 휴전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이란 정권이 이런 틈을 이용해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레바논에서 불길이 치솟을 때 테헤란은 명분을 얻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확실해질 때 테헤란은 협상 카드를 얻습니다. 대화가 지연될 때 테헤란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스위스에서의 협상 연기는 경고 신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0일의 유예 기간은 이란이 이 기간을 영향력을 재정비하고 압박이 덜한 상태에서 석유를 판매하며 핵 논의를 뒤로 미루는 데 사용한다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벤스는 검증 없이는 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약해졌다며 이에 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증거는 말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증거는 열린 해협, 지나가는 선박들, 제거되는 기뢰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협박 능력을 잃은 정권에 있을 것입니다. 레바논은 여전히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 게임에서 고립된 행위자가 아닙니다. 이 단체는 이란 축에 연결된 지역 압박의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의 대응이 이루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대응하면 이란은 이를 협상 지연에 활용하고 이스라엘이 머뭇거리면 테헤란은 더 떠볼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정권은 사전 통보를 요구하지만 내일은 요금이나 선박 통과 선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중요한 항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협박을 영구적인 정책으로 바꿉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